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7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아마 많은 분들 이 질문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페북이랑 인스타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올렸던 게시물이래요. 기존 선발 방식을 통한 의대 출신 의사와 공공의대 이 의사를 비교해 주겠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겠다면서 자기들이 직접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도 붙여놨어요. 의사 파업을 반대하는 분들만 풀어봐라. 이 PD 박 PD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풀라고 했었죠. 근데 이 답이 너무나 뻔하니까 선택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적이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사지선다형이 아니라요. 이지선다형이었어요. 예. 그리고 한참 모자라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의대 전국 어디를 가든 대체로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뭐 전교 10등, 웬만한 고등학교 전교 10등도 못 가요. 네. 엄청 진짜 실력들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게 되고, 진짜 의대 내에서도 이게 점수 차이가 진짜 깻잎 한 장 차이. 그렇죠.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참 모자란다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질문도 또 올려놨어요.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 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거 이거 가짜뉴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버젓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이게 누가 봐도 너무나 황당한 게시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의사들 파업하는 게 너무 못마땅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멍청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게시물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진짜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던 문항이고 질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었대요. 이게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의사들의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해당 게시물을 비꼰 패러디 게시물 이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이 패러디 게시물이 더 큰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패러디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아까 의사협회에서 올렸던 질문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고를 수 있는 문항이 다릅니다. 네. 뭐냐면요. 마취 후 성폭행하는 의사, 리베이트를 받아먹고 대리 수술을 맡기는 의사, 의료사고로 환자가 여러 번 사망했지만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는 의사. 선택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 더 넣어주세요. 뭘로요? 허구한 날 학회 핑계 대고 골프 치는 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택지에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아울러 뭐 이런 패러디도 있다고 합니다. 수능은 4등급 맞았는데 의전원에 입학해 어렵다는 의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의사.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849의 수술 경력으로 의료사고가 빵건 한 건도 없었던 간호조무사.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저는 아까
이 앞에 얘기가 아니라 수능 4등급 맞았는데 의대 시험 모두 통과한 의사나 아니면 의료사고가 빵건인 간호조무사한테 제 몸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패러디물들이 지금 엄청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들아, 당신네들이 이렇게 지금을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알아야 될 텐데.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의사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겠다. 공공의대 뭐 이런 정책 추진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재논의하겠다라고 합의했다. 이런 황당한 소식이 우리로서는 이거 왜 합의해줬을까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막무가내로 떼쓰는 의사들에게 정부가 굴복했다. 이 백지투항한 것이다. 이런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도 있죠. 의사 중에 가장 꼴통인 줄 알았던 최대집 네. 의사협회장 최대집이 정부와 합의했는데 놀랍게도요. 최대집 밑에 있는 후배들 전공의들은 오늘도 원래는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복귀하겠다고 해놓고선 복귀 안 한다며 졸속 합의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집과 정부를 싸잡아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집단휴직 계속하겠다. 파업 계속하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우, 지들끼리 싸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잘못 알았다. 뭘 잘못 알았는 줄 알았어요? 최대집이 가장 꼴통인 줄 알았더니 최대집이 의사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멀쩡한 사람이었다. 또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까?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아하. 정도로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지금 코로나와 태풍으로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어가고 있는데 이 의사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 보면 국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갈 것 같다는 우려가 너무나 크게 듭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가서는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한테는 항상 선생님, 꼬박꼬박 존경을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들이 이런 국민들의 존경 이런 거 다 뿌리치고 수술을 앞두는 환자들도 뿌리치고 나는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파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는 안 봤던 드라마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낭만 닥터 이거 보면서 의사들 멋지다고 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이런 의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조정석 씨가 나왔다고 하고 낭만 닥터에는 한석규 씨가 나왔다고 하는데 조정석 씨나 한석규 같은 의사는 진짜 드라마 속에나 있는 일이다. 현실은 없다. 국민들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 속에 있긴 한데 그분들은 한국에 없죠. 한국에 없군요. 그게 문제야. 박 PD 얘기가 정확하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의사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성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성적이 왜 다가 아닌지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정부가 의사들한테 백기투항했다고 하는데 왜 정부가 타협을 했는지 그 뒷얘기를 좀 살펴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타들어가는 마음을 보듬어 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도 자기네 가족은 수술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른 의사들한테 맡기죠. 그 중에서도 실력이 좋은 친구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수능 1등 하나한테 맡기나요? 지들도 그러면서. 얘네들은 수능 1등 안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맡길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도 지들 식구 맡길 때는 능력 좋은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런가요? 예. 아무튼요. 본론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요거부터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정부가 왜 의협과 급하게 타협을 했을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왜 정부가 이걸 양보해 주느냐? 백기투항했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선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에 대해서 진짜 왜 그랬을까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석하기엔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저희의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들어보시고 판단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한 것은 뭐냐면요.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저희가 분석한 것은 뭐냐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 중에 육참골단이란 게 있거든요. 오, 뭡니까? 육참골단. 이게 뭐냐면요.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살을 베게 하는 대신에 자기는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 이거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의 살을 베어서 내주고 상대 숨통, 뼈를 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작은 손실을 보는 대신에 큰 승리를 거둔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예. 아니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로 내세운 거 그게 뭡니까? 얘네들이 앞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요. 공공의대 설립을 막겠다. 의사 정원 확대 정책을 막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추진했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박근혜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사스, 메르스 감염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사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요. 실제로 2015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그때 박근혜 당시 아닙니까? 네. 박근혜한테 공공의대 인력을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2015년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 의사들이 파업한 다음에 몇몇 언론에서 이거를 기사화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공공의대 인력 확대를 주장했는데 왜 지금 와서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들은요. 이거 기사가 왜곡됐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해당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 11명 중 서울대 의대 교수는 4명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명은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보건학 뭐 이런 것을 전공한 비임상, 그러니까 네. 수술하지 않는 비임상 교수들이다. 아니 그런데 의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은 서울대 교수가 아닙니까? 맞죠. 예, 주장한 거 맞잖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기사 어디에도 서울대 의대 교수 전부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뉴시스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 용역에는 연구 책임자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전체 인력 11명 중 6명이 서울대 의대 소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또 뒤져봤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연구원 6명 중 3명은 서울대 의대, 그리고 1명은 서울대 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단, 그리고 한 명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차의과대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연구보조원 3명도 서울대 의대이거나 서울대 소속이었습니다. 전부 11명 전체가 서울대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곡됐다고 의사들은 왜 주장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 정도면 서울대 의사들이 나서서 얘기했다는 게 이게 왜곡입니까?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처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협상 자체를 번번이 걷어차서 지지부진해왔다. 이거는 업계에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닥치자 정부에서 나서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사 정원 확대 요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왜? 의사가 부족한 지방, 지난번에 대구에서 대구발 코로나 감염, 이 대구 환자들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까?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방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의대 설립하고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 얘기를 한 게 벌써 강행 의사를 5월부터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요,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사 정원 확대 요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탐욕적인 밥그릇이 진짜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 그래서 파업을 강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공의대 설립, 의사 정원 확대 반대, 얘네들이 팻말로 들이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일 뿐이고요. 다른 정확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탐욕적인 밥그릇, 이게 깨질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갑자기 돌아가신 신해철 형님이 생각나는데. 아, 그러니까. 예, 그런 비극을 만든 의사, 이런 사람들 걸러내자. 뭐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6월 22일 얼마 안 지났죠.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을 하나 대표 발의했어요.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 특정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거.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이. 그리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거. 어허. 아직까지 공표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자. 이게 이번에 이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혐의만 받는 게 아니라 형이 확정됐는데도 의료행위를 현재 의료법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서는요, 의사가 강도 행위를 하거나 성폭행,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예. 하지만 이런 강적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돼서 이게 혐의가 입증돼서 처벌을 받아도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대요. 아, 그러니까 의사로서 강도나 성폭행을 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로서 했어라도 의사 면허 취소 기준에 이게 강력 범죄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헐. 뭐냐면요, 면허 취소 기준이 의외로 이런 것만 된대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이런 의료법 위반 행위로만 이 면허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강력 범죄나 성폭행은 면허 취소 기준이 아니래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아까 같은 범죄,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뭐 낙태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의료 사고, 사람을 죽이는 중대한 의료 사고 이런 걸로 면허 정지 취소가 되더라도요, 어떻게 되느냐?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얘네들은 면허도 취소되지 않고 이 자신의 신상도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간판만 바꿔서 병원을 또 내. 그렇죠. 그래서 또 운영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개인 병원 하던 사람이 그냥 다른 병원에 들어가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해철 형님 수술하다가 죽게 만든
그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강세훈이란 이 말도 안 되는 양반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신하철 씨를 죽게 만든 것 말고도요,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의사래. 왜? 의사 면허가 유지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양반은요, 신해철 씨를 죽게 만든 다음에도 다른 데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병원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냈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병원을 개업하고 또 다른 사망자를 또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또 죽었어요? 네, 또 죽었다니까요. 뭐 연쇄 살인마야? 게다가 이런 사건, 예전에 이게 PD수첩이랑 여러 가지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는데요. 2007년이었습니다. 경남 통영의 의사가요, 수면 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어떻게 했느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요, 네. 성폭행했어요. 마취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됐어. 면허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죄를 저질러도 의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의사가 완전히 철밥통이에요. 의사 자격증 한 번만 따면 죽을 때까지 거의 모든 죄에서 사해지어서 계속 하에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면 발목에 뭘 차잖아. 그렇죠. 근데 이놈은 그것도 안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너무 심해서 의사 면허까지 취소가 되더라도 네. 이게요, 조금 일정 기간만 지나면요, 면허증 다시 주세요. 도마뱀처럼. 네. 그러면 면허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재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 다시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되느냐, 도마뱀처럼 왜 되느냐, 우리나라 의료법은요, 의사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건 없대요. 장난하나. 토익도 2년에 한 번은 새로 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의료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영구 취소가 없게. 그래서 보통 짧게는 1년도 있고요,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 면허증 다시 주세요 하면 다시 준대요. 이야. 아니 정말 그럴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9년에서 2019년 8월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여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면허증 다시 주세요 했던 사람이 109명이래요. 네. 근데 109명 중에 106명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대. 2명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요. 기간이 얼마 안 됐나 봐. 한 명은 얘는 너무 심해. 너무 심해서 이 재교부를 못 해주겠다 하니까 얘는요, 소송까지 걸었대. 네, 다시 재교부를 해달라.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교부를 안 해주겠다고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래요. 네.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이 환자에게, 임산부일 거 아닙니까? 환자에게 혼합단 약물을 과다 투여해가지고 마약 성분을,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한 것까지만 해도 너무나 잔인한데, 이 사람은요, 의사예요. 의사가요, 이렇게 죽은 환자를 어떻게 했느냐, 시신을 야산에 유기를 했대.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는 사이코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의사가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증 재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면허증 재교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이놈은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 때문일까?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추행, 이런 성범죄 피해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 2위가 어떤 전문직인 줄 아세요? 이 2위가 종교인입니다. 와.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 종교인보다 앞선 집단이 있어. 그 집단이 바로 의사예요. 예. 종교인의 경우에는요, 이게 카테고리가 너무나 많고 의사에 비해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이 편의점보다 많다는 거. 네. 그만큼 종교인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의사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데 이 훨씬 많은 종교인보다도 의사의 성범죄 피의자 입건 건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강간범이나 성폭행범의 형량이 낮은 거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2018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성폭력 범죄로 입건됐던 의사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많아야 진짜 10명 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명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163명.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 또라이 같은 놈들. 아이 의사 짓이나 하고 있지 왜 성폭력을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패러디에서 이런 질문이었었잖아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패러디도 있습니다. 마취 후 성폭행하는 의사, 네. 이 리베이트 받아먹고 대리수술 맡기는 의사, 의료사고로 환자가 여러 번 사망했지만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는 의사. 이런 패러디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 CCTV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의사들은 그게 관행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친놈들 그러면 뭐하러 의사를 따로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의사로 쓰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패러디라고 얘기했지만 패러디가 놀란 건 현실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었을 때 저 의사가 성폭행하는 의사인지 리베이트 받아 처먹는 의사인지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의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법에서 그 공개 못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의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 그걸 입구에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예전부터 그랬을까?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의료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법 도대체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현행 의료법의 뼈대는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좀 오래전입니다. 2000년. 2000년에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의 김찬우라는 한나라당 지금은 국민의힘인지 침인지 이 전신이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개정안이 나온 게 뼈대라고 합니다. 2000년 이전만 해도요.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가 있었어요. 정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대표 발의돼서 국회에 통과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처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법과 관련된 보건의료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되게. 네.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의사는 성폭행을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게 면허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제가 이제 조만간 추리 소설을 하나 써볼 예정이거든요. 예. 그럼 범인을 의사로 해야 되겠다. 그럼 완전 범죄인데?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 진짜 우리나라 미제 사건이라고 하죠. 네. 예, 미국에서 넘어온 사건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사건. 이 미제 사건 중에 의사들이 많이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 뜻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료법 때문에 의사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증을 유지하는 괴물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를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시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네. 2000년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DJ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됐을까? 한나라당이 의원이 많았나 보죠?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이때가 여소야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지금 의사들이 파업한 것과 비슷한 파업,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 이때 2000년 2월에 의사들이 여의도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실력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추진했거든요. 약사법 개정안. 이게 뭐냐면요. 1999년 12월 7일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었는데 이 약사법 이게 현재는 너무나 상식이 된 법이에요. 뭐냐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건 너무나 현재는 상식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 전만 해도 이게 상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의사 처방받고 약 처방까지
의사가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병원에서 그냥 약 다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약을 먹는다는 것도 몸에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의사가 생각하는 거랑 약에 대한 전문가, 약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한 단계 더 거름장치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약사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밥그릇 빼앗기니까 약 처방을 약사한테 넘기면 야 우리 저기 먹을 게 없잖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사들도 수술하게 해줘야지. 아 약사들도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이때 의사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2월부터 파업을 했는데 의사들의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6월부터 3차례나 의료계가 휴폐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2000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거의 병원 전국에 있는 2만여 개 병원 중에 10개 중 7개가 문을 닫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때 진짜 아프신 분들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병원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전공의들도 파업하고요, 의대 교수들도 파업하고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국의 대학병원 진료가 마비되고 수술도 마비되고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잽싸게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의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주는 계약법을 들고 나와서 통과를 시켰다는 아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과시킨 이유, 그리고 의사들이 왜 6월부터 파업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 당시요 16대 총선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4월 중에 있었습니다. 이 16대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소속됐던 새정치국민회의가요 115석밖에 못 얻었어요. 예. 그리고 같이 이 연합했었던 자민련도 17석. 합쳐도 절반에도 못 미쳤거든요. 반면에 이 신한국당에서 이름을 바꿨던 한나라당 133석. 과반을 휩썼다는 겁니다. 오. 원내 1당 자리를 이 한나라당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은 의사들과 짝짝꿍이 돼서 이 계약법,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킨 거죠.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밀리니까. 네.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때 한나라당 총재가 이회창 아닙니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안 봐도 비디오네요.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 지지율을 지금도 확보하고 있고요. 네. 과반 의석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은요 2000년에 이렇게 자기들이 휴폐업하고 난리를 치니까 계약법을 만들 수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실력 행사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서 휴폐업을 했었을 텐데, 파업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 모르나 봐 얘네들은. 왜냐면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지지율도 높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년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너무 갑질을 한다라는 거를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얘네들이 또 삐진 데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들이 파업을 하고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할 때 분명히 이 한나라당의 후신, 이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에서 의사편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 힘, 국민의 짐도 의사편 지금 제대로 못 들고 있어요. 왜냐면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그렇죠. 그리고 들어봤자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국회의원 숫자가 적잖아요. 같이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번 의료법 계약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파업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해제약 리베이트건. 요 소식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경찰에서, 검찰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중해제약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수백 명, 뭐 알려진 바로는 한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400억 원대에 달한다. 이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대요. 아이고 중해제약이 좀 안타깝네요.
다른 제약사도 다 하는데 왜 얘네만 걸렸대? 그러니까 근데 얘네가 좀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중해제약이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금품으로 지급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이고요. 네. 또 이런 짓거리도 했죠. 의사들에게 야유회나 해외 여행을 갈 때 비용까지 이 중해제약 직원들이 나와서 다 주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이사할 때, 애들이 뭐 학교에 들어갈 때, 이럴 때도 뭐 선물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컴퓨터, 인터넷도 잡아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이 집사요, 집사 중해제약 영업사원들이. 그래서 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과가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 중해제약 관련된 자료 수테라바이트, 이 테라바이트급의 자료를 지금 압수를 해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게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다 처리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일선경찰서로부터 수사관을 5명을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밝혔다고 합니다. 중대범죄수사과가 힘들면 고대나 연대범죄수사과로 좀 일을 좀 분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서강대도 좀 껴주시고요. 예. 아무튼 이런 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가 조만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의사들은 이거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한 7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700명 넘는 의사들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의사들 대부분 뭐 종합병원에 병원장급 아니면 학장급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기 위해서 후배나 제자들, 전공의들 동원해서 파업을 시킨 게 아닐까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지금 기사에 나온 거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병원이 있는 건물들에 보통 약국이 하나씩 다 1층이나 2층에. 근데 그 약국을 오픈을 하려면은 그 병원장한테 또 뒷돈을 찔러줘야 돼요. 맞아요. 뭐 이런 거는 기사에 없네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약국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는 이유. 네.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이 얼마 안 됐어요. 지난 2일에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약사법 개정안. 이 약사법 개정안이 뭐냐면요, 기존에는 대체 주제가 뭐냐면요,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그 약과 똑같은 제약사의 약이 없을 경우 똑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 조제하는 거. 네. 요거를 대체 조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동일 성분 조제라고 명칭을 바꾸겠다. 이게 뭐냐면요, 이 약사의 성분명 처방, 약사가 요 동일한 성분의 약이 있으면 그걸로 처방 내리는 것도 가능하게, 그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기존엔 그게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의사들이 처방전에 명시된 그 제약사에 그 약이 없을 경우, 이거 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의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의사가 다른 약으로 해도 돼요? 라고 허락을 해야만 이게 대체 조제가 가능했어요. 리베이트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전화로 한마디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번에 서영석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약사들이 임의로 동일한 성분이면 제약사가 조금 다르더라도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한테 전화 걸 필요 없이 심평원이라고 있죠? 네. 심평원에 보고만 하면 되게,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그래야 제약사에서도 의사들한테만 리베이트를 처먹이지 않죠. 그러니까요. 리베이트를 먹게 되면 제약사들은 어디서 뽕을 뽑습니까? 맞습니다. 약값을 비싸게 매겨서 소비자들한테 뽑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게 기존에 그런 관행이 있었냐면요, 그동안에는 의사들이 약사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의사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제약사뿐만 아니라 약사들로부터도 의사들이 암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왔거든. 이것도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약사들이 모든 약을 갖춰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처방이 나오느냐, 이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를 미리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접대도 하고 뭐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리베트도 찔러주면서 이 정보를 빼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 주제가 가능하게 되면 그런 관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 기존에는 이런 짓거리도 했다고 합니다. 약사들이 와서 뭐 고개 숙이지 않고 리베이트도 안 찔러주면 이렇게 골탕을 먹인대요. 네. 약국에 모든 약을 다 준비해 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약 종류가 진짜 수십만 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마음에 안 드는 뭐 리베이트도 안 주고 자기한테 와서 고개 숙이지 않는 약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약, 진짜 뜬금없는 약 처방을 하고 그러면 약사가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대체조제하게 해주세요 하면 대체조제 안 되는데요? 꼭 그 약 쓰세요. 이렇게 골탕을 먹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사들이 앞으로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내민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사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고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 그리고 리베이트 수사, 그리고 약사 대체조제 허가, 이걸 막기 위해서 파업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 범죄 의사 면허 박탈, 리베이트 수사, 약사 대체 조제 허가, 이거를 막는다고 우리가 파업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민 것이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에 공부에 매진한 의사,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의사들의 꼼수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타협을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그렇죠. 요즘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기가 인터넷 쓰는데도 그런데요. 공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쓰시는데요? 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거 쓰는데요. 오래돼서 그런지 속도도 느리고 멀리 가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림피스 벨로브로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아요.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사러 가야겠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비결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경불진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흑사병 탓에 대학이 문을 닫아 고향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덕이다. 맞아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고 주변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전염병이나 돌면 무서울 텐데 그걸 이겨냈다니. 그런데 뉴턴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전염병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옷 세탁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군요. 맞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 세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통 덕분에 영국에서는 세제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니곽스 세제를 경불진의 소중한 패널 장재영 대표님이 경불진 몰에서 판매하는 거군요. 니곽스 세제는 코로나19도 박멸하는 강력한 세정력에 그린피스도 인정한 친환경까지 일석이조입니다. 경불진 몰에서 사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20% 이상 저렴하니 일석삼조. 경불진 애청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의사들의 꼼수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타협을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그렇죠.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확대, 이거를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다면 정부와 여당, 국민들은 다 좋긴 하지만 이거는 의사들의 반대가 클 것이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확대를 미끼로 던지고요, 거기에 모든 시선이 쏠린 사이에 의사들이 누려온 특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잘못된 특권, 이거를 하나하나 없애가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대집 있잖아요, 이 가장 꼴통인 줄 알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빨갱이라는 미친 소리를 했던 이 최대집, 이 최대집이 그래도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야. 이를 눈치채고 갑자기 순한 양으로 돌변해서 정부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왜?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리베이트 수사, 약사 대체 조제 허가 이런 특권 그동안 이 특권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파업 철회하겠으니까 요거 추진 좀 막아주세요. 네. 이렇게 협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파업을 철회하고 코로나 막는데도 앞장설 테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정안 이거 막아달라. 읍소를 한 게 아닐까 최대집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리베이트 수사 아마 최대집도 리베이트를 안 받을 리가 없었겠죠. 협회 회장인데 제일 많이 받으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아마 정부에선 이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집이나 의사협회 이 의사들의 이 꼴통들은 요거를 받아들이겠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이 본질이 털린다는 걸 모르는 공부만 해가지고 이 헛똑똑이었던 전공의들 그걸 모르고 이 최대집을 오히려 성토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계속하겠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얘네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공의대나 이 의대 정원 확대가 자기들 눈앞에는 가장 큰 문제거든. 거기다가 자기들이 지금 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 역업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특권보다는 자기들은 아직 누릴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집을 성토하면서 파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정부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전협 이런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최대집과 협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최대집과 협의를 해도 전공의들이 반대하면 이 협의는 무산되고 그러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의사 집단 내부의 갈등 더욱더 중폭되고 파업은 지지부진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업 동료가 없어지면서 파업은 흐지부지 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던 거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리베이트 수사, 약사 대체 조제 허가 이거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전공의들을 달랜다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요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들 병원에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 당신들의 처우 개선해 주겠어. 이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대형 병원들을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해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박 PD가 잠깐 언급했던 수술실에 CCTV 이거 설치하겠다. 이거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전공의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죠. 적게 뽑았으니까 힘들지. 맞습니다. 많이 뽑아봐라. 그러면 룰루랄라 하면서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공의들은 이제 지네들이 좁게 뽑았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있어야 자기들이 나중에 전공이 끝나고 개업했었을 때 돈 벌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개업하기 전에 죽으면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겠다 야. 맞아요. 아무튼요 이렇게 정부가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을 쓴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은 그동안 눌려왔던 각종 특권 본진을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의사와는 진짜 상관없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의사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 굳이 의사 하려고 과학고 나오는 친구들이 의사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맞아요. 전교 1등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가장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돼야 돼. 선생님이. 맞습니다. 왜 의사만 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저희 해석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살을 살짝 내어주면서 이 상대방의 뼈를 끊는 손자병법에 육참골단의 전략을 제대로 적용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몇 수압을 내다보는 고수의 경지가 아닐까 저희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네.
이런 해석에 더욱 신빙성을 더하는 일도 있어요. 뭐냐면요. 앞서 요 질문이 있었잖아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서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중 누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인지 고르라는 황당한 게시물을 올려놓은 거, 이거에 대해 더 설명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난 4일에 정부와 의협이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서명식장에 황당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뭐냐면요. 여기에 최대집 앞에서 전공의들이 최대집을 성토하면서, 물론 정부도 성토하지만 이 전공의들이 이 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린 합의한 적이 없다. 네. 졸속 행정, 졸속 합의 모두 반대. 이렇게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놀라운 문구가 하나가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뭐라고 잡혔는지 아세요? 환자 곁에 전공의. 환자 곁을 떠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지네들이 그걸 들고 나와서 환자 곁에 전공이라고. 아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환자를 버리고 파업을 해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환자 곁에 전공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한다. 이것도 유체 이탈인데? 그러니까요. 완전 유체 이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팻말 든 의사는 자기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조성석인 줄 착각한 게 아닐까. 지가 환자인가 보다. 지가 환자인가? 환자 겸 전공의.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자신의 잘못은 실력으로 모두 덮을 수 있다, 이런 망상에 빠진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력이나 있으면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 수능에서 찍기 실력은 있었겠죠. 하지만 세상은 자기만은 엘리트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 의사들 빼놓고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네. 뭐냐면요.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멋진 책을 쓰신 동국대 조벽 석자 교수님, 네. 이 교수님이 한 강연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이 교수님이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마침 교수 자리가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이 지원자를 받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경력으로 보나 논문으로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은 그 사람을 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그때 같이 면접을 봤던 동료가 걔는 안 된다, 한사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동료 교수가 밝힌 반대 이유가 되게 놀라웠대요. 그 지원자가 아까 자기가 잠깐 나간 사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봤는데, 아까 복도에 음수대 있죠, 물 먹는데. 네. 거기에 침을 뱉는 걸 봤다. 아하. 그런 사람이랑 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동료 교수의 말을 듣고 조 교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지원자 채용하자 주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가 채용되지 않은 것은 공부 실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예. 한번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이병철 할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이병철 할배가 삼성 신입 직원들을 뽑는 날 건물 앞에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총각이 다가와서 어르신 뭐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짐 좀 들어드릴까요? 이랬던 총각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예. 얘는 그냥 바로 붙었대. 예.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마 미화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이병철이 직접 얘기했던 것은 그거 아닙니까? 천재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네. 이 그야말로 세기적인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진짜 가장 뛰어난 인재만 영입하겠다, 삼성전자의 전략이 그거였죠. 네. 하지만 삼성전자에선 요즘 그런 얘기를 싹 안 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진짜 세계적인 천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삼성에서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냐?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혼자서 못하잖아.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삼성에서도 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 중요하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사람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헛소리 삼성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한대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미국 국방부 산하에 방위고등연구계획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탄생 4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이색 대회를 개최했대요. 지름 2.5m 빨간 풍선 10개를 띄워놓고 풍선 위치를 가장 빨리 찾는 팀에게 $40,000, 당시 돈으로 한 4,200만 원 정도 된대요. 네. 이 상금을 주는 이색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 엄청
넓은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 요거를 빨리 찾는다는 거,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테러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인터넷으로 어떻게 이를 빨리 파악할지 요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를 자부하는 많은 사람, 그리고 이게 학생들만 이 이색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래요. 자본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 거의 한 4,000개가 넘는 팀들이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1등은 누가 차지했는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왠지. 평범하진 않아요. MIT. MIT. 세계적인 천재들이 가는 그 대학 아닙니까? 거기 학생들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MIT 학생들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이, 이 MIT니까 워낙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 학생들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50개 주에서 드론을 한 대씩 띄워서 찾자. 이 2009년이니까 드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찾는 것보다 요거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상금 가지치기 방식으로 요 대회를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뭐냐, 어디에 있을 것 같다는 단서만 제공해 주면 우리가 상금 일부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자신들보다 공부를 훨씬 못한 그런 일반인들과 같이 한번 우리 이 이색대회를 해봅시다. 도움을 요청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정보, 내가 집 밖 베란다에 나가봤더니 빨간 풍선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이 MIT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9시간 만에 MIT 학생들은 미국 대륙 전역에 퍼져 있는 10개 풍선을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혼자서 아니면 일부 천재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키워드는요, 천재, 나 잘난 맛에, 성적 좋은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과의 협업,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재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빌 게이츠나 잡스를 천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아재들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50년대에 태어났고 그때 몇 대 없었던 컴퓨터를 접할 수가 있었고, 뭐 이러한 환경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지금 천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다시 요약하자면요, 10,000명을 먹여 살릴 만한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라도 혼자서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인성이 없으면 그 씨앗은 결코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뉴스에 자주 나오죠. 인성. 인성을 본다는 겁니다. 조인성 씨만 보는 게 아니라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의사들은요, 자신의 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어. 이거 영원한 훈장처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죽을 때 묘비명에 나 전교 1등 했다는 거 쓸 겁니까? 하하.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 배지 밑에, 의사 팻말 밑에 전교 1등 했다는 거 써주자. 의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차에 박아라 그냥. 초보 운전 그 자리에다가 전교 1등. 그러니까요. 의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마무리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다뤘던 따뜻한 하루라는 웹진 있죠? 여기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된 대한민국의 사모 해운, 이거 다들 기억나시죠? 네. 아덴만 해상에서 이 분들을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선장, 석혜균 선장. 이 선장은요,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작전에 협조했지만 총상을 심하게 입었잖아요. 네. 선원들을 살리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덴만 여명작전 아닙니까? 근데 구출 후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석혜균 선장은요, 이 아덴만에서 서울까지, 한국까지 오려면 이송비가 수억 원, 치료비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딱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송비 4억 4천만 원 이거 일단 내가 낼 테니 일단 이송부터 하시오.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분. 예. 이국종 교수님. 이국종 교수님이 모든 거 내가 다 떠안겠다. 일단 석혜균 선장님의 생명부터 살리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님이 이렇게 나선 이유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의 아버지도 6.25 때 지뢰를 밟아서 엄청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장애 2급의 유공자.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내가 의사가 돼서 이런 진짜 사회에서 냉대받고 비정한 대우를 받는 이런 장애인들, 어려운 환자들을 내가 스스로 좀 고쳐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의대에 진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외상센터 아닙니까? 외상센터. 네. 가장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 외상센터를 맡은 이유가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때는 이 세상에 환자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 손에서 이 환자를 살려내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밀리게 되면 환자가 죽고 제가 좀 더 잘하게 되면 환자가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국종 교수님. 국민들이 전교 1등 했다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교수님은 1등은 못했을 것 같아. 그랬을까요? 예. 학교 성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잘하셨겠죠. 하지만 이 공부보다 이 마음 1등, 마음이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이기 때문에 아니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도 그거 팻말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환자 곁에는 전공의. 팻말만 들지 말고요. 좀 실천하세요. 지금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어요. 국민들은요. 많은 국민들은 인성이 개차반인 의사에게 소중한 몸 맡길 생각 전혀 없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깨닫고요.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의사분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공의들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대접을 받으려면은 주식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 의사 하지 말고. 의사 하지 말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사모해운 여기 사장님도 참 한심하네. 석혜균 선장의 치료비와 이송비 이 지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들이 안 내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나섰고 나중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세금으로 해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국종 교수님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 석혜균 선장님은 이 아덴만에서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사모해운 사장은 회적이 그런 걸 왜 나한테 그래?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국민들 정부가 그런 짓을 했다 얘기하겠지만 어느 국민이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파업 풀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써드릴게요. 의사 배지 밑에 전교 1등, 전국 1등 넣어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